부동산 계약할 때 그냥 도장만 찍으시나요? 그러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빌라, 주택에서 꼭 필요한 특약 작성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영상만 보시면 앞으로 특약 내용으로 소송을 가거나 무의미한 분쟁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집톡TV의 정문교입니다. 우리가 특약을 작성하다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뭘 작성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득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그 내용을 사용하셔서 손해가 생기는 분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입장에 따른 특약이 아닌 큰 소송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시간을 아끼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계약서 특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특약의 원칙 하나만 잡고 가시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서류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딱딱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계약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길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분쟁의 소지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이 원칙을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계약 특약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어떤 게 구체적인 건지 어떤 게 구체적이 않은 건지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만의 카테고리로 6가지를 나눠봤는데요. 어떤 특약이 좋은 특약인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계약서 보통 1번에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요. 현시설물 상태 계약임이라고 많이 짧게 써져 있죠. 이것을 원칙대로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현시설물 상태 계약임이 아닌 현시설물을 직접 눈으로 이상 없다는 걸 확인하고 계약했다는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계약의 해지 관련해서 남는 건 서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집을 보지 않았었다, 이런 식의 무의미한 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을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집을 사시는 분이 거기 결로 있잖아요, 뭐 곰팡이 있잖아요, 이상이 왜 없어요? 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권리상이나 전반적인 이상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특약에 곰팡이 누수가 있는 것은 수리해주기로 한다,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고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고쳐주기로 한다라는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래서 이상이 없다라는 거에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2번, 잔금일. 잔금일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잔금일이 바뀌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잔금일은 서로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다 보면 잔금일을 자꾸 늦추려고 하는, 내 집이 아직 계약이 안 돼서 아니면 내 집이 안 구해져서 이런 식으로 잔금일을 차일피일 계속 미루는 사태가 생길 수가 있고, 계약이 똑바로 진행되지 않을 거고 분쟁이 생기겠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잔금일은 협의를 할 때 넉넉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당길 수 있다라고 작성을 하셔서 늦추는 건 안 되고 당길 수만 있다는 식으로 작성을 하셔서 잔금일에 이행을 하지 않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잔금이라고 썼는데 날짜와 돈에 대해서 조금 나눈 거예요. 디테일하게. 잔금이나 중도금을 미리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도금은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값이 갑자기 올라요. 근데 중도금이 없었는데 이 계약을 깨기 싫어서 멋대로 중도금을 넣어버립니다. 아니면 멋대로 잔금을 다 치러버려요, 잔금일 전에. 그렇기 때문에 협의되지 않은 중도금, 잔금은 무효다, 효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겠죠.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잔금일을 미루지 마라, 당겨라 라는 얘기고, 이거는 멋대로 중도금 잔금을 내서 이행했다고 우기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권리에 대한 내용은 임대차에서도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매매 계약을 할 때도 기존 설정되어 있는 권리들이 있겠죠. 제일 많은 게 근저당권이겠죠. 압류나 이런 것들을 당일날까지 말소를 한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환과 말소는 좀 다릅니다.
상환은 우리가 대출이 2억이 있어요. 그러면 2억 대출이 있고 이것에 대한 테두리로 해서 권한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권한. 2억만 다 갚아도 권한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권한을 말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을 잔금 받는 즉시, 이런 식의 멘트를 넣어주면 되겠죠. 잔금 받는 즉시 상환하며 말소까지 함께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지금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무의미한 소송이나 분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5번도 우리 뭐 월세 계약이나 전세 계약 하실 때 도배장판, 예를 들어서 저는 화이트 톤이 좋아서 하얀색으로 실크 벽지로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좋다고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바닥은 타일로 해주시겠다 얘기했다가 옵션에서는 도배와 장판을 해주겠다, 잔금날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면 장판 이상한 거 깔아놓고 벽지도 이상한 거 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실크 벽지와 뭐를 해달라, 어떤 타일로 우리는 협의했다라는 내용을 구구절절 적으셔야 됩니다. 하나 더 해드리면, 매매계약인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양문형 냉장고가 있어요. 이거 옵션이라서 가져가기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약기간이 보통 뭐 오늘 계약하고 오늘 잔금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삼성 양문형 냉장고는 매매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서 추후에 나올 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넣으셔도 좋겠죠. 정상 작동하는 상태로 계약을 했으니 정상 작동되는 대로 나한테 넘겨줘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리, 대출과 약간 저희 애기가 있어가지고 애기가 오네요. 권리는 상환 말소한다 그랬는데 대출은 제가 이런 걸 쓴 겁니다. 대출 부결 시 계약은 해지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되게 디테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심 전세대출을 받는다고 하시죠. 그러면 안심 전세대출 80% 한도, 이 대출이 안 될 시 계약은 해지하고 계약금 전액에 대해서 즉시, 뭐 이런 포인트들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 대출이 안 돼야 되는 거고 즉시 반환해라, 질질 끌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쓰시고, 그럼 임대인이 야 대출 알아보고 하는 게 4시간만 뺏기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대출이 부결되면 계약금은 못 준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조금 더 공평한 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합니다. 디테일하게 작성하고 이 대출이 안 되면 즉시 반환해 주셔라. 그런데 임차인 너의 사정으로 잘못되면 그거는 돌려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물건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만 돌려주는 거지 임대인도 피해를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항목을 6가지를 넣었는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디테일하게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잔금을 안 치르면 계약금은 안 돌려준다, 월세를 제때제때 안 내면 계약은 해지할 거다, 뭐 이런 내용들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쓸 거 다 쓰면은 100장 써야죠.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쓰면 좋은 게 아니라, 항목을 디테일하게 쓰라는 게 아니고 써야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시라는 거지 모든 항목을 늘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보통 관례, 판례, 법령 뭐 이런 걸 따른다고 써 있는데요. 너무 기초적인 자잘자잘한 거는 여태까지 겪어왔던 판례들이 있을 거고 법령으로 정하고 있고 관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들은 쓰시면 서로 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약을 6가지로 구체적으로 쓰셔야 된다는 걸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연아 빠빠이 해봐. 빠빠이 빠빠이. 이틀 전에 돌렸어요. 빠빠이 빠빠이.